눈이 시리게 푸른 바다에 뛰어들어 무더위를 식히고 바다와 하늘 사이를 질주하는 짜릿함에 푹 빠져볼 수 있습니다. 얼음 동동, 매콤한 국물에 빠진 오징어의 쫄깃한 식감에 반하게 되는 곳. 풍경여제도.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강원도 강릉입니다. 푸른 바다가 손짓하는 강릉. 하얀 파도와 한몸이 돼 즐기는 여름바다는 보는 사람마저 시원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는데요. 여유가 묻어나는 이곳은 바로 강문 해변입니다. 경포 물줄기를 사이에 두고 경포 해수욕장과 나란히 위치해 있는데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고 바다 빛깔이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입구부터 아기자기한 조형물이 맞아주는 이곳은 백사장 모래 역시 부드럽고 푹신해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데요. 방파제 끝에 자리한 노란 등표 옆에 서면 오묘한 색을 뿜어내는 바다를 오롯이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이 그려낸 명작을 배경으로 하니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인생 사진이 탄생하는데요. 방파제 안쪽으로 물결치는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하고 거칠 것 없이 펼쳐진 바다는 거친 파도로 백사장을 어루만집니다. 하얗게 밀려오는 파도에 발을 적시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지는데요. 혼자여도 함께여도 한여름의 낭만을 즐기기에는 충분합니다. 여기가 인상이 제일 깊어가지고 항상 여기로만 와요. 조용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무한 반복되는 파도 소리가 감미롭게 울려 퍼지는 해변을 마음껏 즐기는 청춘들. 바다를 처음 마주하는 아이들도 밀려오는 파도에 덩달아 신이 납니다. 푹신한 모래밭에서 뒹굴며 파도를 친구 삼아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데요. 아이들 파도 타고 모래놀이 하기 좋아서 왔어요. 와서 이 예쁜 바다 풍경이랑 그다음에 재밌게 놀면 좋습니다. 강이 흐르는 입구라는 이름처럼 경포호의 물이 바다로 흐르는 곳에 위치한 강문해변. 생크림처럼 하얀 거품을 일으키는 파도가 달콤한 분위기를 연출하니 연인들에게도 이만한 데이트 장소가 없습니다. 도시는 너무 덥고 그런데 이렇게 확 트인 곳에 오니까 시원하고 또 물도 가까운 데 있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씻어주는 싱그러운 바다 풍경에 걸음과 시선이 함께 머무르게 되는데요. 푸른 물결이 끝없이 펼쳐진 동해바다의 매력에 푹 빠져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높은 하늘 위에서 바다를 즐겨볼까요? 안목과 남항진 해변의 바다 위, 공중에 매달린 줄 위를 달려가는 자전거.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먼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계단을 오르면
눈앞에 푸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안전요원의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페달을 밟아보는데요. 홈이 파인 바퀴가 외줄 위를 마치 고개하듯 달려나갑니다. 하늘에 닿을 듯 바다 위 20m 높이에서 질주를 하다 보면 비명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 보기에도 아슬아슬하지만 와이어 로프가 자전거를 위아래로 고정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퀴를 굴리며 바다로 쏟아질 듯 달려나가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먼저 마중을 나오는데요. 바다를 횡단하는 기분은 과연 어떨까요? 기분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안 무서워. 별로 안 무서워. 초반에만 좀 무서웠고 그 뒤로는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비명으로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다리 힘이 풀려 멈춰서는 사람까지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맨눈으로 지켜보던 안전요원이 즉시 출동해 도와줍니다. 왕복거리가 600m나 되니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죠. 이렇게 밟아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힘들고 재밌었어요.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다리 근력이 꽤나 필요한 체험. 하지만 하늘과 바다 사이를 거침없이 질주하는 재미에 너도 나도 도전장을 내밉니다. 하나, 둘, 셋. 우리 가서 파이팅! 내렸으면 브레이크 놓고 출발할게요. 이번에는 온 가족이 도전에 나섰는데요. 4개의 레일이 갖춰져 있어 4인 가족이 동시에 경쟁을 펼칠 수 있습니다. 눈앞의 풍경에 한눈을 팔다가는 선두를 뺏길 수도 있는데요. 발 아래 물결치는 바다의 넓은 품에 안기면 이내 승부욕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생각보다 무섭기도 했지만 너무 신났습니다. 이곳에는 자전거와 하늘길을 공유하는 또 다른 체험이 있는데요. 바로 한 마리의 새가 된 듯 바다 위를 나르는 짚라인입니다. 오롯이 줄 하나에 몸을 내맡겨야 하니 웬만한 담력 없이는 시도조차 힘든데요. 허공을 가르는 짜릿한 속도감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수면에 닿을 것 같은 아찔한 기분까지 흥미진진한 자연 속 놀이터에서 바람을 따라 날아보며 하늘과 바다를 한 번에 품어봅니다. 신나게 바다 체험을 즐겼으니 이번엔 허기진 배를 달래줄 별미를 만나볼까요? 다양한 채소 위에 얇게 썬 회를 올리고 새콤달콤한 국물을 부어 시원하게 즐기는 물회는 미식도시 강릉의 대표 음식 중 하나입니다. 원래 조업을 하던 어부들이 간단히 끼니를 때우던 음식. 계절별로 달라지긴 하지만 강릉에서는 주로 흔히 잡히는 오징어로 모래를 만드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이젠 옛말입니다. 매년마다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원체 비싸다 보니까 쓰는 집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 예전부터 오시던 단골분들이 있어서 오징어 암만 비싸도 저희는 계속 하고 있고요. 금값이 됐지만 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오징어.
수조에서 금방 건져 올린 팔팔하고 오동통한 오징어를 사용하는데요. 먼저 몸통을 반으로 갈라 내장과 뼈는 물론 식감을 방해할 수 있는 눈과 입까지 깨끗이 제거해줍니다. 기계를 사용해 질긴 껍질까지 완벽하게 벗겨주는데요.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해 바로 썰지 않고 투명할 정도로 얇게 포를 떠주는 것이 포인트. 그리고 한 번 더 채 썰어주면 마치 소면처럼 얇은 오징어회가 탄생합니다. 과일로 단맛을 내 숙성시킨 새빨간 육수를 부어주면 그야말로 더위가 싹, 속이 확 풀리는 오징어 물회가 완성되는데요. 소면하고 오징어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부드러운 거하고 약간 쫄깃한 식으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좋아요. 꼬들꼬들한 가자미가 들어간 물회와 오징어와 가자미를 한 입에 맛볼 수 있는 고소한 회덮밥까지 있으니 소면이냐 밥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짝 식힌 밥에 아낌없이 넣어준 두 가지 회의 풍성한 식감과 감칠맛 나는 양념이 입에 착 붙는데요. 동해바다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별미로 입이 행복해집니다. 든든한 포만감에 나른해졌다면 이번엔 흥겨운 축제 한마당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도심에서 열린 강릉 문화제 야행은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는 축제인데요. 조선시대의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 강릉 대도 후보사의 부임 행차를 재현한 퍼레이드로 문을 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나와 춤을 추고 즐겼던 그날처럼 신명나는 국악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당시 관리들이 묵었던 숙소, 영관 마당과 관아부대에서 펼쳐진 축제는 어둑해지면서 한층 더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바로 밤을 즐기는 문화축제이기 때문인데요. 현대인들은 이렇게 밤에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마음속에 많이 그리워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강릉에서는 매년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깨어나는 천년의 관아라는 주제로 역사 이야기인 야사와 전시 체험을 엮은 야화, 거리 공연 야로 등 밤을 테마로 한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드디어 기다리던 밤이 찾아오고 강릉 시민들이 직접 모델로 나서 아름다운 자태를 선보인 한복 패션쇼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전통 탈춤 공연인 관노 가면극은 물론 무더위도 잊게 하는 흥겨운 강릉 농악까지 한국의 흥과 멋에 흠뻑 취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도 인기 만점. 재밌어요. 볼 것도 많고. 즐기고 놀 것들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시원한 여름밤에 나와서 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낮이 아닌 밤에 아름다운 빛으로 물든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입니다. 특히 국보로 지정된 이명관 산문이 있는 관아 하늘에서 펼쳐진 드론쇼는 그야말로 축제 백미. 까만
밤하늘에 화려하게 수놓은 빛의 향연에 모두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되는데요. 드론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천년의 시간을 품은 관아에서 빛으로 채워진 문화유산을 마주하니 한여름밤이 더 짧게 느껴집니다. 기품이 서린 조선시대 양반 고택에서 하늘이 점지한 명당의 품격을 확인하고 파도가 철썩이는 해안길에서 동해 탄생의 거대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열치열의 진수, 화끈한 매운맛으로 더위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곳. 다음 주 풍경요지도 강원도 강릉의 두 번째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